반갑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삼촌 수학 삼촌입니다. 이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오면 만나는 단원이 바로 이 다항식의 연산 단원입니다. 이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에 고등학교 수학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갈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논리적으로 완벽한 학문이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를 알고 나서 공부를 하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 기억력도 오래가고 응용력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걸 물어봐도 저기서 땡겨와도 되는구나 라는 것이 당연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식의 연산입니다. 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수학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A는 B와 같다, 이런 말을 주저리 자기 나라 말로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학 덕후들이 딱 하나만 알면 네가 쓰는 말이 뭐고 내가 쓰는 말이 뭐든 관계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수학적으로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 쓰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A는 B,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바로 식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문법이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식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 다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항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항이라는 건요, 수학에서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4도 항이고요, A도 항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다자라는 것은 많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많은 식이란 뜻이에요. 네, 아무래도 항이 많다 보니까 가로로 길겠죠? 수학은 세로로 쭉 나열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가로로 긴 식의 연산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항식의 또 다른 친구는 누가 있냐? 단항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항식, 그러니까 단 하나로 되어 있는 식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4 플러스 A는 우리가 두 개의 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4 곱하기 A는 4A라고 줄여 쓰면서 이것은 하나의 단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더하기하고 빼기는 서로 연결해 주지 못하고요. 곱하기와 나누기는 본드처럼 혹은 시멘트처럼 두 벽돌을 서로 연결하고 항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다항식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연산을 할 겁니다. 근데 연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4개의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정도는 고등학교 처음 올라왔으니까 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더하기하고 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연산들입니다. 더해보고, 즉 합쳐보고, 빼기는 거꾸로 제거해보는 거죠. 곱하기는요, 덧셈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고, 나누기는요, 뺄셈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3이다. 그러면 2를 3번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우리가 2 곱하기 3이라고 줄여서 쓴다. 수학은요, 필요에 의해서 발명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덧셈을 빨리 하려고 했구나. 자, 그러면은요, 6 나누기 2는 얼마? 3입니다. 이게 왜 뺄셈이냐면요, 6에서 2를 몇 번 뺄 수 있는지를 물은 거거든요. 3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6에서 2를 1번, 2번, 3번 빼면 0이 된다는 이 식이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자식이다, 딸이다, 엄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곱하기 너 자식 너 젖쌤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네. 나눗셈 너 뺄셈하고 완전 절친이었네. 베프였네. 자, 이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다항식의 연산은요, 곱셈에 집중합니다. 이 네 개의 연산 물론 다 중요해요.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곱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나눗셈도 곱셈을 이해하는 도구로서만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눗셈이라는 게 만약에 6 나누기 2 했더니 3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나눗셈으로 쓰면 6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눗셈을 가지고 뭘 씁니까? 검산식을 쓰거든요. 검산식. 그래서 6은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나눗셈식인데요. 검산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 식으로 바꾼다? 곱셈식으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모두 소중한데 왜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곱하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곱하기를 처음에는 덧셈을 빨리 하려고 만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라비아 숫자죠? 아라비아,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을 하면서 서로 숫자를 쓰기가 불편하니까 아라비아 숫자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유럽 사람들한테 뭘 팔았냐? 인도에서 물건을 떼다가 유럽에 팔았거든요. 물론 유럽에서 떼다가 인도에 팔기도 했겠죠. 인도 사람들이 바로 그 숫자를 가르쳐 줬어요. 네, 바로 인도에서 배운 겁니다.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빨리 계산해야 되고 양이 많아지니까 이런 곱하기나 나누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발견을 한 게 아니라 발명을 한 겁니다. 숫자라는 시스템을 발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돈이 너 나한테 30원 빚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30이라는, 즉 내가 30원 돈 벌었다. 내가 30원 돈 잃었다. 라고 하는 돈이 생긴 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반대 개념. 네. 마이너스는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플러스의 반대 개념으로 태어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은요, 돈을 벌은 건 플러스고 돈을 잃은 건 마이너스예요. 음식을 먹은 건 플러스고 똥을 싼 건 마이너스입니다. 이해가 한 번에 확 가시죠? 그렇죠? 자, 그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생겼고, 이 플러스를 빨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계산하고 싶어서 곱하기를 발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뺄셈을 또 빨리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려고 나눗셈을 발명한 겁니다. 이 곱하기와 이 나누기는 우리가 알듯이 검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한 건데 왜 곱하기에만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방정식의 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정식이라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숫자 0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5,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0은 처음에는 필요 없는 숫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도대체 잠깐만, 이 0을 더하고 빼는 거는 알겠는데 곱하는 건 어떡하지? 0을 곱하면 어떡하지? 원래 있던 자연수 4에다가 0을 곱하면 우리 뭐라고 할까? 골똘히 생각을 한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칙 연산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깨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규칙 하나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숫자든지 0 곱하면 무조건 다 0이라 하자라는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방정식의 아이디어의 시작이 돼요. 여기서 나누기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0으로 나누는 건 숫자가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자, 왜 안 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3하고 4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양변에 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좀 스페셜한 색으로 곱하기 0을 해봤어요. 곱하기 0. 그럼 비로소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같아집니다. 같아져요. 원래 같지 않았는데 0을 곱해서 같아졌습니다. 이제 지금 이 문장은 수학적 문장 식은 참이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양변을 0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양변을 0으로 나눈다. 0으로 나눈다. 0으로 나누면 약분이 되죠. 약분되죠. 그렇죠? 똑같은 건 약분됩니다. 그러면 3하고 4가 같다는 논리가 성립을 해버려요. 그렇죠? 이러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왜 0으로 나누면 안 되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신 거는 처음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뭔 안 된대, 뭐는 뭐라고 하기로 결정했대 라고 얘기를 해주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면 기존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곱하기 얘기 돌아갈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주인공은 곱셈입니다. 왜? 바로 이것 때문에요. 어떤 숫자든 0을 곱하면 0이 된다. 자, A와 B를 더하면 이 값이 0이 된다를 만족시키는 A하고 B 값은 무수히 많습니다. A, B가 모두 0일 수도 있고요.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요. A가 5고 B가 마이너스 5여도 됩니다.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3이어도 돼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A 곱하기 B가 0이면 A, B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쓰면은요, A는 0 또는 B는 0이에요. 이렇게 는 0이라는 형태로 정리된 또 이렇게 곱해지는 바람에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차수가 올라간 다양한 형태의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어를 바로 이 0에다가 어떤 숫자나 식을 곱해도 우리는 그냥 모두 다 0이다 라고 하는 이 논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게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다항식의 나눗셈, 그 다음에 조립제법, 인수분해,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 결국은 뭐다? 결국은 어떠한 식이 하나 있으면요, 막 주저리 막 여기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많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고 싶냐? 최대한 이렇게 곱하기로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놓고 우변은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형태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정리만 하면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는 0이다 라고 가장 간단하게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나눗셈은 뭘로 바꿔서 한다고 했죠? 검산을 갑자기 얘기하면서 나눗셈을 가르쳐 놓고는 자꾸 검산식을 세워보라고 합니다. 결국 곱셈식을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이러한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된 복잡한 식들을 이렇게 곱하기로만 연결된 식으로 나눌 때 그때 바로 나눗셈이라는 걸 써도 되는구나 라고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조립제법은요, 나눗셈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냥 기술, 테크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을 한 다음에 뭘 하고요? 조립제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립제법을 통해서 이러한 다항식들, 일반적인 다항식들 이렇게 곱셈으로만 연결된 인수분해. 인수, 여러분들 인수 알고 계시죠?
6을 2 곱하기 3 두 수 이상의 곱으로 나타내면 여기에 곱해진 모든 숫자들을 다 이 6의 인수라고 부릅니다. 더하기로 연결된 건 안 돼요. 6은 2 더하기 4라고 표현한다면 2와 4를 6의 인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곱하기로만 표현해야만이 우리가 인수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또 인수분해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냐면은 6.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인수분해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수분해 자체라는 말은요 사실은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러한 다항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라. 왜요? 그거 한 다음에 뭐 하게요? 바로 는영이라는 방정식이 된다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뭘까요? 네, 뒤에 나머지가 좀 있는 식을 얘기해요. 그것 역시도 곱셈과 덧셈, 우리 나머지는 숫자에서는 플러스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7을 2로 나눴다. 그럼 2, 3, 6, 1에서 나머지 1 이렇게 쓰지, 우리가 4를 쓴 다음에 2, 4, 8 쓰고 마이너스 1 이렇게는 안 써요. 나머지를 마이너스로는 안 씁니다. 근데 식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뒤에 짜투리가 생기고. 나누었는데 깨끗하게 남지가 않아. 뒤에 뭔가 남았어. 그러면 그런 애들만 모아서 이런저런 곱셈식을 만들어 보는 것. 또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만 뭐가 있어요? 이 나머지 정리에만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라는 건 뭐예요? 뒤에 더하기 뭐시기, 우리 뭐시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시기가 있을 때와 뭐시기가 없을 때는 그걸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해서요?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머지 나눗셈, 조립제법, 인수분해, 인수정리는 다 지금 다루는 방식이 식을 다루어지는 목표나 그 방식이 다 똑같은데 나머지 정리는 짜투리가 있어서 좀 다르네요. 그럼 이거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도 곱셈식만 다루다가 덧셈도 있는 식을 배우니까 그 사람이 적응이 정말 빠르거든요. 여기서 놀다가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 늘 통하던 방법이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살짝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가급적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첫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로드맵을 그리고 들어간다면 이것도 이것 역시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는 항등식도 마찬가지예요. 항등식도 결국은 항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테크닉들이 다 곱셈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쭉 다 풀어나갈 때 이 식들은 전부 다 뭐냐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라는 형태의 등식이거든요. 그 등식이 x값, 특정한 x값에서만 성립하면 안 되고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는 것은 그 미지수 값이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늘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항등식이에요.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배웠어요.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여러분들 첫 시간이 선생님이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자, 보통 1학년 1학기 첫 단원에서 어려워하는 두 개의 파트가 바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 근데 이 항등식은 뭐냐면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이름 따위는 그냥 멍멍이 간식으로 주시고요. 개나 줘버리고 잊어버리세요. 항등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정식 있죠? 방정식의 부분집합입니다.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할 때 많이 배웠었죠. 근이 딱 하나씩 나오는 게 있었고 근이 없는 게 있었고 근이 무수히 많은 게 있었어요. 근이 한 쌍 이런 거요.
뭐 3x 플러스 y는 1, 2x 마이너스 y는 5 이런 거 x는 뭐 y는 뭐 딱 나오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2y는 2, x 플러스 y는 1 어때요? 이거 이렇게 연립하면 이거 위에 거 약분하면 위아래 식 똑같죠. 두 개의 식이 똑같다는 것은 사실은 식은 하나만 주어졌다는 뜻이고 식이 하나만 주어졌는데 문자가 두 개다.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은 xy 값은 무수히 많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xy를 더한 게 1이라는 것은 해가 무수히 많긴 하지만 x값이 정해지면 y값이 따라서 정해진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랑 y가 지 맘대로 다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무수히 많지만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규칙도 없이 어떤 값이 x가 돼도 그게 참인 등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 x에다가 0을 곱했더니 0이 나왔다.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조금 생소하긴 한데 모양이 이 방정식은요. x에다가 1, 2, 루트 2, 마이너스 500, 2000 이런 거 다 집어넣어도 어때요? 항상 성립하죠? 됐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규칙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그냥 방정식이 성립하는 그러한 스페셜한 케이스만 딱 모아서 그걸 항등식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라고 나오는 이 항등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요거 가르치려고 예전에 그렇게 떡밥을 다 깔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밑밥을. 이해가 되셨죠? 항등식이라는 것은 이름에 1도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해가 무수히 많은데 규칙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다 대입해도 오케이. 참인 그 방정식. 걔만 따로 떼다가 자세하게 배울 건가 보구나. 또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러한 모든 식들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항등식이에요. 자, 이렇게 다항식의 연산으로 시작해서 이 다항식에 관련된 이 단원들, 그러니까 함수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배우는 이유는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에 있는 다양한 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2차 함수에서 x절편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그 방식들을 그대로 다 차용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을 푸는 다양한 방법들을 배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책들은요, 이렇게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소개된 모든 책들은요, 다 방정식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함수 단원이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결국은 뭐다? 결국은 다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